손목이 시리고 찌릿찌릿할 땐 무조건 파스가 답이다. 아이쿠 큰일 날 소리. 허리나 목의 통증이 지속될 땐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하듯 손목 역시 아프고 불편한 게 오래가면 혹시 손목 디스크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떨 때 손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건강 A to Z, 오늘의 주제는 들어는 맞나 손목 디스크.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365 닥터스, 손목 조심하세요. 대구 W병원 천호준 과장. 설 연휴 음식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참 애쓰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명절에는 집안일이 몇 배로 늘다 보니까 지금쯤 아마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파스 그렇습니다. 냄새 나는 집도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그 명절이 상당히 힘들긴 하지만 특히나 여성분들은 명절 증후군을 많이 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병원을 찾는 주부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이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맘때 급증하는 손목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구 W병원 천호준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목 디스크나 뭐 허리 디스크 뭐 이런 쪽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네. 손목 디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손목 디스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글자는 한 글자 차이인데 많이 생소하시죠? 그래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비슷한 구조물입니다. 사실 목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이고 그 두 사이에 있으면서 이 쿠션 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이고요. 네. 손목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손목 뼈하고 팔 사이에 있는 구조물로서 쿠션 작용을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연골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힘줄하고 인대하고 뭐 관절막 이런 게 다 같이 합쳐져 있는 구조물을 말하는 거고, 정식 명칭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손목 아파서 오셨을 때 네. 환자분한테 이제 환자분은 이제 척측에 있는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입니다라고 설명하면은 네. 환자분들이 자기 병명을 기억을 하실 분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목 디스크랑 비슷하게 손목 디스크라고 이렇게 편하게 기억하기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그 이름만큼이나 아주 원인도 증상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손목 디스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손목 좀 썼을 뿐인데 아프다. 흔히 손목에 통증이 생기면 좀 쉬면 낫겠지 하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어머나, 어쩌면 이건 손목 디스크의 신호일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손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하고 어떤 증상에는 안심해도 될까? 보기 드립니다. 1번, 손목에서 자꾸 딱딱 소리가 날 때. 2번, 새끼손가락 쪽이 손목이 아플 때. 3번, 문고리를 돌리는 게 힘들 때. 정답 궁금하세요? 지금 바로 알려주시죠.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천원 씨, 네. 민서 씨 잘 들으세요. 네. 다음 중 손목 디스크의 증상으로 보기 힘든 네. 거예요. 1번,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 저도 좀 그런데. 2번,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다. 3번, 문고리를 돌리는 게 힘들다. 제가 건강에 1년 정도 출연하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수능처럼. 2번입니다. 새끼손가락 쪽 손목이 아프다. 왜 새끼손가락일까요? 엄지손가락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목 디스크인 경우에는 손목 전체가 아프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 하겠습니다. 항상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저는 1번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난다가 정답일 것 같은데요. 제 아는 지인 중에서 손목이 항상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디스크 판정을 받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일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과장님? 네, 민서 씨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항상 잘못 파악을 해요. 손목에 소리 나는 경우는 많이 흔히 있고요. 또 손목뿐만 아니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흔히 있는 거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병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근데 손목에서 소리가 나면서 아하. 통증이 같이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손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민서 씨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 과장님, 그러면 언제 손목 디스크를 의심해야 되는지 그 손목 디스크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목 디스크는 이제 손을 짚을 때 통증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하면서 힘을 쓸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병 뚜껑을 힘주어서 따거나 돌리거나 또 걸레를 짤 때 그리고 손잡이를 돌릴 때처럼 힘을 주어서 손목을 돌리는 그 행동을 할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기를 돌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제 드라이버를 돌리는 동작 같이 네. 손목을 꺾어서 돌릴 때 주로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렇군요. 네, 손목이 아프면요 생활이 너무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손목 디스크는 왜 생기는 거예요? 손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외상이 있습니다. 넘어져서 다치거나 뭐 손을 짚거나 또는 힘자랑한다고 저렇게 뭐 펀치 기계를 세게 치다가 무리해가지고 다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리한 이런 운동을 해서 손목을 특히 많이 쓰는 운동에서는 뭐 골프나 테니스 또 헬스 같은 것도 네. 너무 무거운 물건을 자기 몸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손목에 이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 때문에 이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생산 공장 라인에서 손목을 이렇게 뒤집어서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네. 작업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 잘 생기고 또 큰 트럭이나 이런 핸들을 돌리시는 분들한테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엑스레이 사진 두 개 차이점 혹시 보이시나요? 틀린 그림 찾기인가요? 네. 얼핏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왼쪽 사진에서 작은 뼈, 네, 이 작은 네. 뼈를 척골이라고 합니다.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오른쪽에 있는 그 척골에 비해서 조금 키가 더 높은데요. 이렇게 척골이 조금 더 긴 분들한테 이 손목 디스크가 더 잘 생깁니다. 네. 이렇게 그 척골뼈가 긴 경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사람 얼굴 모양이 틀리듯이 그냥 뼈 모양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게 뼈가 자라기도 합니다. 길어지기도 하고 또는 이 왼쪽에 있는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전에 골절이 되었는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 상대적으로 척골뼈가 더 길게 이렇게 된 경우 이 척골 양성 변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목 디스크가 더 잘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골 골절, 사진에 보이시는 이 왼쪽 큰 뼈가 요골이라고 하는 뼈인데 넘어지면서 저 요골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요. 부러지면은 보통 병원에 가서 골절은 잘 치료를 받는데 뼈가 잘 붙고 난 다음에도 통증을 계속 호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뼈가 부러지면서 손목 디스크도 같이 다쳤는데 뼈만 치료하고 손목 디스크는 제대로 치료가 안 된 경우에 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손목이 아프면 뭐 뼈가 부러졌다거나 인대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가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손목 디스크다 바로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일단 병원을 오시면 이제 제가 먼저 이제 환자분을 볼 때 이제 손목을 만져보고 이제 검사를 먼저 해보는데요. 먼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손목에서 이제 새끼손가락 쪽 이쪽을 척측이라고 하는데 척측을 눌러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네, 손목을 꺾었을 때, 손목을 돌렸을 때 통증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검사상에서 이제 손목 디스크가 의심되면은 먼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또는 CT를 찍는데요. 뭐 병원에 가면 어디든지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뼈 모양을 확인하는 거지 사실 손목 디스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는 거는 이제 골절이 있는지 아까 같이 뼈 모양이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린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고요. 실제로 엑스레이나 CT 상에서 이 손목 디스크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심되는 환자는 MRI를 꼭 찍어보게. MRI를 찍으면은 이 척골 위쪽에 있는 이 빨간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손목 디스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한 80~90%는 이렇게 MRI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애매하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제 이 수술을 통해서 네. 이제 아주 작은 초소형 카메라를 손목 관절 안에 집어넣어서 직접 눈으로 손목 디스크가 찢어졌는지 어디가 뭐 파열됐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손목 디스크의 증상과 원인 또 진단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볼까요? 그 전에 먼저 손목 디스크 치료에 대한 궁금증부터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어머야. 뭔데? 오빠. 손을 왜 큰 거? 먼저 얼굴부터 진짜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나 진짜. 아니요 나갈 때는 멀쩡하더만 왜 어디서 다쳤노 또? 내가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는갑다. 네. 너도 알다시피 내가 왕년에 한 주먹 했는 거 알지? 동네 오락실 딱 지나가는데 펀치가 있는 거야. 그래 또 반가운 마음이 안 있나? 그래 그대로 뛰가가 한 방 탁 휘둘렀는데 이래때부터 내 주위에도 펀치로 손 다친 사람 많이 봤다 진짜. 와우카노 그냥 집에 곱게 들어오지. 아, 내 진짜 미친다 정말. 아니 펀치 기계 그거 때리다가 이게 손목 부서지자. 내 진짜 듣다 처음 들어본다 정말. 아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극하고 왔잖아 너 지금. 손목이 부러진 건 아니고 손목 디스크라. 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도 아니고 뭐 손목 디스크? 그 심각한 거야. 그러면? 그게 의사 말로는 아니나 뭐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데 영희야 이거 왜하지? 그래. 돈을 얼마나 썼는 줄 아나 지금? 돈 없다. 돈 없다. 뭐라 카노 지금? 돈이 문제가. 오빠 지금 손목 아파가지고 당장이라도 수술해야겠고 뭔 돈인데도. 선미야 괜찮다. 뭐 손목이 까이까 그러니까 좀 참고 살면 되다. 언니야. 참고 살 수 있다 안 카나? 아 그러고 내가 꼭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손목 디스크 있지? 이게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도 수술하는 것보다 뭐 물리치료 좀 받고 이런 상태를 보고 수술하는 게 낫다 안 카나? 이 디스크도 좀 있어보고 물리치료 한번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수술하든지 해라. 알았나? 그럴까? 그래. 그러자 뭐 난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진짜. 진짜 쪼잔하다 진짜. 언니 이러는 거 아니다. 아니 디스크면 당장 병원 가서 수술해야지. 맨날 돈 이 쪼잔한 인간아.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돈 때문이 아니라고. 오빠야 내가 돈이 아까서 그러는 게 아닌 게 아니야. 그래 아까워 사실은.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디스크 수술처럼 그렇게 큰 수술은 당장 수술하는 것보다 좀 지켜보고 결정해도 괜찮다 이 말이다 내 말은. 거짓말쟁이야. 돈이 아깝다 얘기를 해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야, 내가 나온다 진짜. 그 가면 당장하면 되겠네. 뭐 진짜 그 좋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래 당장 하면 좋은지 아니면 기다렸다 하면 좋은지. 만약에 네 당장이 아니고 기다렸다 하면 너는 알았다. 그래 해보자 그래. 선생님 우리 오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 맞아? 어떡할까 이거. 중간에서 내가 죽으라네. 선생님 빨리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진짜 아프잖아.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네. 펀치하다가 손목 다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젊은이들 많이 그렇죠. 네, 재권 씨도 이 펀치 게임을 하다가 손목을 다쳐서 이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수술 시기를 두고 지금 뭐 고성이 오갔는데요. 네.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 생각은요, 즉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디스크 판단을 받았는데 굳이 뭐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쇠뿔도 당김에 빼라고 저는 디스크 판정을 받는 그 순간 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치료들을 다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정답이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철원 씨 말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네. 얼떨결에 맞힌 것 같은데요. 일단 외상이나 이런 그 펀치 기계를 쳤으면 외상에 의해서 이제 손목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외상에 의해서 생긴 손목 디스크는 손목을 고정하거나 이렇게 쉬어주면은 저절로 이렇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놓치고 치료를 제대로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만은 처음에는 이제 쉬어주고 기부스 치료 같은 걸 해가지고 손목 디스크를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그럼 손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처음 외상에 의해서 손목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손목을 움직이지 않게끔 손목 깁스를 이제 해가지고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요. 또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손목 보호대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 통증이 많이 심한 분들은 또 수술하기 전에 이제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주사 치료를 한다고 손목 디스크가 나을 수는 없겠지만 네. 이제 그 주변에 염증이 있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이 주사 치료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을 좀 꺼려 하신 분들은 먼저 주사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진짜로 손목 디스크가 문제 있으신 분들은 손목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트렌드가 수술도 트렌드가 있는데 네. 이제, 절개를 적게 하는 그렇죠. 최소 침습 수술이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절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관절 내시경이 있습니다. 손목에 5mm 정도 되는 이제 절개를 넣고 초소형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손목 관절 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디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후에 바로 이제 그 손목 디스크 손상 정도를 보고 일부를 절개하거나 또는 봉합을 하거나 바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손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척골 양성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뼈가 서로 마찰이 돼서 연골이 닳아버린 경우 있거든요. 이런 네. 경우는 관절경만 보고 안을 그 손목 디스크를 봉합한다고 증상이 좋아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뼈가 이제 부딪히지 않게끔 이 척골 단축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뼈 중간을 조금 절개를 하고 잘라서 뼈 길이를 좀 낮춰줘서 위에 뼈랑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는 게 또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손목 관절 내시경은 아주 흉터가 5mm 정도니까 네. 예, 네. 거의 네. 뭐 겉으로 봐서는 흉터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질환들을 이 손목 관절 내시경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손목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그 치료할 수 있는 뭐 병으로는 뭐 손목 안에 있는 인대나 연골 손상이 있을 때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도 관절염을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증상을 호전시키고 생활하는데 편하게끔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손목에 혹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네. 이 경우도 물론 절개를 해서 수술할 수도 있지만 절개를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가지고 손목 혹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개가 적어지면은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네. 부기도 적고 환자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입원 네. 기간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수술하는 의사가 힘들죠. 그만큼 이제 예. 테크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의사가 힘들지 환자분들한테는 다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침습이니까 수술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까 상당히 집중력 있는 그런 시술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최고의 치료는 뭐 예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과장님, 손목 디스크를 피하려면 어떻게 평소 생활 습관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 이제 같은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운동을 하신 분들도 이게 뭐 경쟁이 돼가지고 뭐 무리하게 오래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운동 전후에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마우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요. 그 손목을 많이 꺾은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마우스를 움직일 때도 팔 전체를 손목만 움직이는 것보다 팔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게 또 손목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손목을 받치는 패드도 좋고 또 기능적으로 손목을 좀 덜 움직이게끔 해주는 이런 마우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는 게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일 때문에 손목 사용을 피할 수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이제 손목 보호대가 아무래도 이제 손목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손목이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방치해 두시면 더 네. 다른 문제로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놔두지 마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집안일을 하는 알겠습니다. 주부에서부터 컴퓨터를 오래 쓰는 사람까지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네. 손목 아픈 게 좀 꽤 간다 싶으시면 병원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손목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틈틈이 손목에 좀 긴장을 풀어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대구 W병원 천호준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